오늘은 반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닥위원회 반성 모드. 체중 재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꼭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이번에 그 발표 준비하고 또 학회 듣고 그러는 과정 동안 느꼈던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다닥유연, 다이어트하는 닥터 김유연입니다.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방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이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가로로 누우면은, 그러니까 짧은 쪽으로 누우면은 아마 일직선으로 못 누울 거예요. 근데 침대가 있어서 시험을 못 해볼 텐데, 어쨌든 지금 런던으로 왔고, 거의 스페인에 있던 방에 가격은 어쩌면 이쪽이 더 비쌌을 수도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방이어서 25kg가 넘는 이 짐을 끌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이 확실히 저는 마음이 더 편해요. 그리고 지갑도 더 가벼워졌고 정말 미친 듯이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특히 제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필기구에 관해서는 정말 그냥 마음을 놨어요. 완전 엄청 종류별로 그냥 막 지르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돌아가서 열심히, 사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지도 사실 자신은 없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쓸래요. 런던은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런던에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차이가 있다면 제가 그런 소품 그리고 필기구, 문구, 뭐 노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도 욕심이 엄청 많아서 진짜 런던에서 돌아갈 때 가방을 꽉꽉 채워가긴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지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리고 지금 사실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안 갈아입은 이유가 제가 이 자켓입니다. 자켓, 전 굉장히 이게 디자인이 좀 세요. 세죠. 컬러감도 좀 센 편이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다른 거보다 10만 원이 안 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교수님께서 이제 런던 날씨 추워지는데 제가 여름옷만 싸온 거를 교수님께서 아시고는 막스마라에서 사라. 막스마라 위켄드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해줬고, 또 친구는 마시모 두티 이런 데를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을 했던 데가 막스 앤 스펜서였는데 결국 다 이래저래 제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싼 걸 사고 싶어서 간 곳에서 득템한 겁니다. 이게 10만 원이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4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할인을 하는 거였고, 이게 이 사이즈로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쌌던 건데 정말 뿌듯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저께 샀는데 오늘 이제 어디 딴 가게에서 점원이 야 자켓 진짜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 피곤해요. 여행 다니면서 제가 원래 지하철을 이용하는 걸 좀 무서워해서 한국에서도 대중교통을 잘 못 갈아타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가능한 걸어 다녀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데 그 지쳐있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제 자신에 대한 이제 반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반성은 제가 체중 측정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체중 측정을 조금 기준보다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결국 체중 조절은, 비만은, 식이 조절은 스트레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핑계를 스스로 대고 있었죠. 그래서 2주, 3주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회 출발하기 직전에 세계 비만 협회에서 진행하는 스코프 스쿨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중을 측정하는 것을 꼭 체중 유지 기간에도 유지를 하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들으면서 또 그 이외의 내용에서 비만을 질환으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를 새삼 깨달으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는지 느끼게 됐어요. 다른 것보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식이 조절을 좀 더 못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운동을 덜 하게 될까봐 체중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체중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마치 사실 당뇨병도 고지혈증도 고혈압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들이 관리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측정을 정해진 기준대로 하지 않고 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자기 멋대로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았어요. 사실 매일매일 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비만도가 높을수록 매일매일의 체중 변화는 더 심할 수가 있어서 권장되는 편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하지 않는다거나, 뭐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만약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가정혈압까지 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꼭 측정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또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 스스로 체중에 대해서는 또 저만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칙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부터는 싫지만, 솔직히 싫어요. 그렇지만 측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측정을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언젠가는 그런 체중 측정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건강 상태 파악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그 수치 자체로 증상을 유발하기보다는 결국 나중에 생길 그런 합병증이라던가 아니면은 후유증의 문제가 더 큰데, 비만 역시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체중 측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측정을 하는 거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래서 일단 지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하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아직 안 갈아입은 거라 옷 좀 다시 갈아입고 씻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 막 남겨볼게요. 생얼로 바뀔 거예요.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산 잠옷이에요. 정말 보들보들하거든요. 막스앤스펜서에서 샀는데 바로 침대에 들어눕고 싶지만 그래도 두 번째 반성까지 하고는 자겠습니다. 두 번째 반성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예요. 준비가 무슨 준비냐 하면은, 제가 사실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거의 한 80개 올렸나? 제대로 대본을 짜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대본을 짜본 적이 거의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레지던트를 쭉 해오면서, 그리고 뭐 레지던트 때 가정의학과 내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외에 강의라든지 강연을 나갈 때도 사실 단 한 번도 대본을 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데다가, 학회에서 그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데서 발표를 해야 하고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그냥 나의 감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짧게 하려면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분 내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대본을 짜고 그 대본을 외워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Hello, I'm Dr. Kim from South Korea, and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to present this study. 그래서 in conclusion, 결론은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preoperative lifestyle modification impacts postoperative outcome by increasing reduction of central fat mass. 중심부 지방을 감소시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3분 동안 발표할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또 외우는 과정이 상당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실 정리를 하고 그럴 때까지도 뭐 크게
별게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끝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을 하는 게 확실히 더 잘 정돈이, 당연한 얘기지만 정돈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발표를 굉장히 무사히 잘 해내고서 교수님도 그 부분을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도 항상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뭐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사실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에 맞는 준비는 잘 못하는 정도가 저에게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스스로 그래도 대충 해도 평균은 하지 않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잘한다는 생각은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대체 준비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귀찮아서가 가장 큰 이유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의 이유를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차피 잘할 거니까 라는 이유보다는, 대본을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 하면은 그 대본대로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면 틀린 거가 되잖아요. 근데 대본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딱히 틀린 거 없이 그냥 내가 버벅거리면서 하는 게 되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저도 제 마음을 눈치채고서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결국 틀리긴 싫은 거죠. 준비하기도 싫고 틀리기도 싫고 그냥 대충 감으로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항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모든 거를 대본을 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발표 준비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결국 특히 내가 이제 앞으로 말을 하는 직업을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사실 그냥 진료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저는 밖에서 소통을 하고 강의보단 강연을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임팩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왔죠.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냥 그 평균선은 밟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튜브 영상도 그냥 대충 올리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대박은 당연히 못 나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제가 가정의학과 발표 내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는 이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다닥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책 읽는 의사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하게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지금처럼 영상을 녹화하겠지만, 그거 말고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좀 지식적인 부분을 그래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재단을 해서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저희 반성 마무리를 하고 런던 김위원은 이제 잠이 들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진짜 여기도 엉망이에요. 지금 얘로 가려놓은 거고, 바닥도 그렇고. 바닥은 사실 상관이 없죠. 바닥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침대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짐을 좀 정리하고 자야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근데 너무 즐거워요. 가기 싫어. 한국 가기 싫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간 파산입니다. 파산.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사실 내일 가야 돼요. 내일 가야 돼. 돈이 없어서 내일 가야 되는데 비행기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자겠습니다. 저는. 와,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